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9번째 페이지. 떠나보내기 전에 왕관이라도 씌워드리고 싶은 잡지사의 크라운 선도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빠릅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10번의 시간,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어서 잡다한 해양생물사전. 좀 시작부터 좀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고 아이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세월이라는 게 다 그런 거고 그런 겁니까? 계획됐던 것들 마쳤으니까 다행히 잘 시청자분들께 좋아해 주셔서 좋고 예.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촉촉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소회는 제대로 이따 마지막에 저희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 코너의 마지막 주인공 물살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생에 단 1초도 헤엄을 멈추지 않는 바다의 포르쉐이자 억소리 나는 몸값의 주인공이죠. 다랑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코너 첫 시간이었나? 제가 못 모르고 참치라는 말을 썼더니 그 박사님께서 참치는 잘못된 표현이고 다랑어가 맞다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었나요? 예. 예, 다랑어가 맞는 맞습니다. 소위 일반명, 우리말로 하면 국명은 다랑어입니다. 네. 참치는 해방 후에 지금은 이제 해양수산부지만 옛날에는 해무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어획 담당관이 이제 동해안 쪽에서 그 사투리를 쓰는 참치라는 용어를 네. 그냥 잘 모르고 보고서에 기록을 해서 그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역 방언을.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원양 회사들이 뭐 참치캔이라고 이렇게 통조림을 상품명에 이렇게, 붙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편화가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제품명으로 쓰이면서 굳어졌다. 근데 이 다랑어가 고등어과에 속합니까, 박사님? 그렇죠. 이게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양을 보면 아주 유선형이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농어목 고등어과에 고등어 속이 있고 삼치 속이 있고 삼치. 참다랑어 속이 있고 네. 가다랑어 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다랑어와 가다랑어 속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다랑어를 소개해 드리면서 일생에 단 1초도 헤엄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얘는 정말 멈추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물살이를 외양성 고도 회유종이라고 부릅니다. 통칭해서. 그러니까 연안 쪽이 아니라 이제 아주 대양 쪽에서 사는데 고도 외양. 회유. 굉장히 빠르게 헤엄을 치는 회유하는 그런 종이다라는 속도가 겁니다. 높다. 예. 보통 시속 한 60km 평균 시속을 내고 있는데 진짜 빠르네. 순간 속도는 시속 160km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갈 때는. 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뇌 기능만 자고 있는 거지 밤에도 네. 사실은 늘 계속 유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살짜리의 수명을 갖고 있다면 네. 10년 동안 계속 유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에너지 소모가 없나?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덩치가 크고 또 붉은 살 생선으로서 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야 되니까 예. 계속 헤엄을 치면서 산소를 공급받는 산소를 거죠. 더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예. 네, 내가 이렇게 부지런한 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또 어디에서도 잘 사는 또 성격 좋은 물살이가 바로 다랑어라고 합니다. 뭐 전 세계 바다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오대양 육제주 뭐 지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럼 오대양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나 분포한다. 적조를 사실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대, 아열대 뭐 이렇게 그쪽에 주로 많이 사는데 남방 또 북방 참다랑어 있는 거 보면 네. 약간 더 고위도 쪽에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보통 이제 계절 회유를 하는데 여름에는 고위도 북반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북반구 이렇게 예.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네. 추운 쪽이 이제 고위도잖아요. 네. 그쪽에도 살고 겨울에는 이제 다시 회유를 합니다. 좀 따뜻한 쪽으로. 그래서 저위도 적도 근처로 갑니다. 네. 그럼 이제 열대성 종이 있고 온대성 종이 있는데 대부분의 다랑어는 대부분 열대성이에요. 그래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는 다 이제 그쪽이고 날개다랑어만이 이제 조금 덜 더운 온대성에도 삽니다. 네. 근데 다랑어만 있는 게 아니라 새치도 있습니다. 새치류. 새치. 참치라고 부르는 건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유선형으로 잘 모양이 빠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주둥이가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새치류예요. 뭐 청새치 할 때. 그렇죠. 새치. 뒤에 이제 그게 나올 건데 예. 오히려 덩치는 새치가 더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랑어류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뭐 바다를 가리지 않고 분포해서 그런지 그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어획종도 바로 이 다랑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 덩치가 큰 물살이들은 또 그만큼 서식자가 넓고 깊은 데서 유행을 하는 거죠. 네. 좁은 어항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연근에는 좀 많이 살지는 않아요. 예, 미비해요.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최초의 원양 어선은 무엇일까?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원양어선? 이제 최초의 원양 어선을 출을 언제 했는가 뭐 이런 건데 예. 1957년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인도양으로 네. 지남호 배 이름이 지남호입니다. 지남호. 배가 처음 나간 거죠. 네네. 그래서 어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 저 지남호에서 처음 어획돼서 이제 새치 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새치를 갖고 왔고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경무대에 살았는데 예. 경무대에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대통령이 사진을 찍는. 받쳤구나.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국위 선양한 선수들이 있으면 네. 과거에 메달. 청와대에 이제 이렇게 그치, 불러서 그치. 초청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같이 얘는 선수는 아닌데 우리 최초의 그 어획된 원양 어종이다 해서 한번 사진 찍은 재밌네.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면 이승만 전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다랑어는 뭐 엘리트층이 즐기는 고급 횟감이었고 뭐 물론 지금도 여전히 회로 즐기는 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최근에는 비교적 흔하고 친숙한 생선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특히 통조림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양 선사라고 하는 게 이제 원양에 가서 다랑어류를 잡는 그 회사들인데 나중에 이제 거기 잡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잡아온 걸 어떻게 가공해서 식품으로 파는 것까지도 사업을 확장한 거죠. 네. 그래서 원양 회사가 식품 회사까지 겸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특정 상표를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찾아보시면 통조림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까지도 원양 업체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횟감용으로는 이제 참다랑어나 눈다랑어처럼 그래도 기름기가 좀 있어야 돼요. 지방이 좀 있어야 그렇죠. 이렇게 좀 고소하죠.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두두 다랑어류가 횟감용으로 사용되고 그밖에 이제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이런 것들이 이제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녀석에 따라서 또 통조림으로 쓰이기도 하고 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다랑어는 부위별로도 맛이나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뱃살 부위를 가장 쳐주지 않습니까? 그 다랑어를 뭐 소위 그 물고기라고 예. 표현하는 생선에서 맛의 백화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맛의 백화점에 백화점. 가면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예. 근데 다랑어는 워낙 덩치도 크고 부위별로 맛이 다르니까 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맛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가장 최상으로 치는 거는 잡아 올렸을 때 그 살 색깔이 먹기 전에도 같은 색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산패도 되고 뭐 이제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우리가 급냉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원양선에 가면 잡자마자 바로 그냥 동. 빙장이 아니라 냉동을 시키는 예. 급속 냉동을 시키는 그렇구나. 장치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대로 갖고 왔다가 이제 육지로 와서 그걸 빨리 해동해서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뱃살 부위가 이제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네. 연하에서 잡히는 것들은 지느러미살 밑에 요런 데를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뱃살 지방이 좀 많은데 예. 그 부분이 다른 부위보다 한 두세 배 아. 값이 높다 합니다. 네. 이런 맛은 주로 이노신산이라고 하는 이노신산? 성분, 이노신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게 핵산 조미료를 구성하는 성분이랍니다. 그래요. 이런 화학 성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가 맛있다. 다랑어에서 맛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합니다. 예. 저는 묻지 마세요. 저도 별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 정도. 선도 박사님도 쉽지 않습니다. 참치뱃살은. 예. 제가 빨리 성공해서 나중에 명절에 뭐 참치회라도 보내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가다랑어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가스오부시라고 많이 하죠. 일본 오코노미야끼나 타코야끼 위에 고명처럼 올라가는 그 막 혼자 막 살아있는 것처럼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그게 이제 가다랑어로 만든 거 아닙니까, 박사님? 그래요. 이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공부 좀 해봤는데요. 예.
가스오 부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네. 우리말로 하면 가다랑어 포예요. 가다랑어 네, 포. 근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다랑어 설명할 때 네. 가다랑어의 일본식 이름이 가스오예요. 그리고 이제 부시 그래서 이제 포 가다랑어 포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다랑어를 말리잖아요. 그러면 건조하면서 숙성이 되니까 이제 발효가 좀 되죠. 그러면 나무 막대기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돼요. 네. 실제로 봤는데 대패로 그걸 썰어요. 네. 이렇게 대패로 하면 네. 대패를 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렇게 대패살 대패 삼겹살처럼. 이렇게 나올라오는 거죠. 예, 예.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뭐 다코야끼, 그거 이제 고명으로도 쓰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그런 것들 모아서 오코노미야끼 이런 것들은 이제 부침개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실제로는 가스오부시 가지고 이제 조미용 국물 낼 때 아, 그쵸. 다시 낸다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럴 때도 쓰여 먹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다랑어를 많이 먹는 일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양에서도 다랑어를 바다의 귀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뭐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이게 높게 평가되는 모양이에요. 이제 바다의 귀족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뭐 희귀하다, 비싸다, 뭐 이런 거죠. 그쵸. 맛있다. 예. 근데 성분을 따져보면 아까 초두에도 얘기를 하셨대요. 그 뭐 바다의 뭐 치킨, 바다의 닭이다. 아, 뭐 이렇게 Sea of the 표현을 Chicken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닭살이 닭 그 살이 네. 단백질이 많잖아요. 아, 많죠,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헬스 한다는 사람들 보면 닭가슴살만 닭가슴살 먹는다, 그렇죠. 뭐 이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고단백 저열량 식품인 건 분명하죠. 음. 그래서 그렇게 살찌지 않고 건강한 식품. 그래서 바다의 귀족이다 이렇게 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잡다한 해양 생물사전 마지막 시간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리는 다랑어 이야기를 황선도 박사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정말 크고 좋은 다랑어는 진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고가를 이제 고가가 매겨지는데 지난 2013년에는 일본 도쿄현 수산시장에서 다랑어가 무려 18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다. 18억 원?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저도 그 뭐 뉴스에서 그 본 것 같습니다. 오. 사실 한 마리 18억이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죠. 아, 저 다랑어가 18억짜리 다랑어인가 봐요. 예, 그럴 와, 유튜브에 띄워드렸는데 일단 엄청 큽니다. 근데 저거를 네. 초밥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환산을 한번 누군가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밥 한 접시에 얼마나 해당할까? 저거 18억짜리 나누기 하면 다랑어로 어떻게 되나? 네. 한 접시에 60만 원 상당한답니다. 아, 진짜 근데 어마무시하네. 이렇게 비싼 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네.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다랑어를 아주 좋아하잖아요. 예. 참치라고 참치회를. 예. 그래서 이걸 연초에 누가 이걸 낙찰받았느냐. 이게 그 참치집의 유명세를 좌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비인 거죠. 광고비. 예. 그래서 이렇게 비싸고도 먹는데 아주 이례적인 거죠. 아, 그거 이제 부르는 사람도 약간 인기 타게 되고. 그럼요. 아, 그러네. 예. 특히 이제 다랑어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친구가 바로 참다랑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참다랑어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다랑어 5종 뭐 이렇게 5종 세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다랑어 5종 세트. 예. 참다랑어라고 하는 건 참자가 붙은 건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참 진짜.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데 미스 코리아 우리 소주 진선미처럼. 보면 우리 소주도 보면 진 땡땡 뭐 또는 그걸 참 우리말로 땡땡. 해서 그쵸. 참 땡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참다랑어는 그런 의미인데 네. 똑같이 일본에서도 이걸 혼마구로라고 합니다. 참 진짜 대신 한자 근본 본자를 쓰죠. 그걸 네. 혼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구로마구로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느러미가 검다고 해서 이렇게 한쪽에서 불러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이제 뭐 나랑어라고 하는데 이건 오역이고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물고기열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네. 물살이 이름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부르는 건 아니고요. 혼마구로 또는 참다랑어 맞고 네. 영어로는 블루핀 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니 블루. 등 지느러미 있는 핀 네. 지느러미 이쪽 부분이 네. 뭐 퍼렇다? 푸른색이에요. 아. 그래서 그 등 색깔이 청색이라서 블루핀 투나라고 부릅니다. 예. 전 세계에 참다랑어가 한 종이 아니고 세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화된 거죠. 예. 사는 데에 따라서 태평양에 사는 참다랑어, 태평양 참다랑어가 있고 네. 대서양 참다랑어가 있고 남방 참다랑어가 있어요. 이거는 남극은 아니지만 네. 그쪽으로 더 아. 남반구에 더 고위도 약간 오세아니아 올라가는 밑쪽, 거, 약간, 예, 그쪽으로 가는 건조리. 것 이렇게 예. 세 종이 있고요. 우리나라 연안에 내유하는 거 이렇게 때에 따라 오는 것은 네네.
당연히 우리가 태평양 가장자리에 우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네. 태평양 참다랑어, 투너스 죄송합니다. 오리엔탈리스, 그겁니다. 예. 그리고 큰 눈의 주인공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나요? 눈다랑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눈다랑어가 다랑어류 중에서도 가장 깊은 수심에 서식한다면서요? 네, 이제 우리 계속 물살이 이름을 붙일 때 모양새나 그의 습성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눈이 유난히 커요. 다른 체형에 비해서 유난히 커요. 동글동글하네. 예. 그래서 이제 눈다랑어다 하고 영어로도 빅 아이, 눈이 아. 크다, 빅 아이 투나라고 하고 예. 일본 말로는 메바치라고 하는데 메바치가 눈에 대한 얘기 중에 다른 그 또 두 번째 의미도 있나 봐요. 눈다랗기를 일본 사람들이 메바치라고 다래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눈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예. 눈이 크니까 이제 한 건데 네. 전 세계의 열대, 아열대, 온대까지 다 넓게 하는 분포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수심이 깊은데 서식을 합니다. 얘의 특성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눈다랑어 잡는 거는 준학이라고 하는 어법을 써요. 네. 그건 다른 말로는 연승이라고 하는데 네. 낚싯줄을 길게 연달아서 메웠다 해서 연승이에요. 이걸 길게 늘어뜨려서 이걸 깊이 밑에까지 이렇게 늘어뜨린 걸 깊이 밑에까지 낚싯줄이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물면 이제 잡아 당기는. 예. 그래서 준학 또는 연승어업으로 잡는다. 이런 특성들을 이용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어차피 이제 나왔으니까 하나 더 비슷한 종류 하나 더 있어요. 황다랑어. 황다랑어. 예, 우리 집안 물고기는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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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등지르러미 쪽이 이제 황색을 띄어서 또 옐로우 투나라고도 하고 일본 말로는 기아타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이제 누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이건 또 특이하게 아까 그 눈다랑어가 수심이 깊은 서식지에만 서식을 한다면 예. 이놈은 또 지중해는 살지를 않아요. 지중해는 네, 안 산다? 지중해는 이놈은 또 안 살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산소가 부족한 수계에는 살지 못하거든요. 그게 거꾸로 말하면 지중해는 다른 대양보다는 산소가 적은 거죠.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서식지에 따라서 물살이들을 판별해내지만 또 어떤 경우는 물살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서식처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특별한 특성을 생태 특성을 갖고 있는 황다랑어입니다. 네. 자, 등이 누런 황다랑어와 달리 반면에 가다랑어는 등이 청자색이고 배는 은백색을 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가다랑어도 아주 특이한 습성이 있다면서요? 이제 가다랑어 얘기를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통조림용 다랑어 네. 두 종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같이 가다랑어는 말 그대로 채측 이게 채측이라는 게 몸뚱아리 아랫부분에 네. 4개에서 6개의 세로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깜짝 놀랐는데 네. 예.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걸 세로줄이라고 제가 볼 땐 가로줄 같은데. 어떻게 뭐가 가로줄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를 예.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있으면 횡으로 난 줄? 이렇게 횡으로 나 있으면 당연히 가로줄 가로줄이죠. 같잖아요. 근데 예, 이걸 예. 세로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일자처럼 있는 게 세로줄이래요. 네. 그 이걸 왜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위로 놓고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꼬리지르러미를 아래로 놓고 왔을 때 이렇게 세워 있다 그래서 세로줄을 합니다. 물고기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세로줄이라고 하는 말에 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 4개에서 6개의 세로줄이 이렇게 몸뚱아리 옆에 줄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다랑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일본 말로는 가스오입니다. 가스오봇이 시작할 때. 만드는. 예. 그리고 영어로는 스킵잭 투나라고 하는데 스킵이라는 게 스킵 점프하는 거잖아요. 툭툭 튀는 거. 네, 점프한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점프를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했고 예. 또 재밌는 건 사람은 그 생물의 습성을 보고 그 생물을 또 잡으려고 하는 기술을 발달시켜요. 예. 그래서 아까는 준학 연승을 가지고 수심이 깊은 데 있는 거를 낚싯줄을 길게 아래까지 내려서 잡았다면 눈다랑어는 네. 이번에는 네. 가다랑어는 점프하고 표면에 뜨는 그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보야 되려면은 네. 배후에서 잘 안 보니까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리콥터를 위에 띄워서 위에서 보면 되죠. 네. 자 멀리서 보면. 예.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영화나 뭐 네. 다큐 같은 거 보면 원양 어선에 헬리콥터를 탑재해서 가요. 아, 진짜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떠서 이렇게 어탐을 하는 거죠. 아, 진짜. 어디에 뛰고 있고 어디에 거품이 많은지를 쫙 보고 와. 그리고서 저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배가 딱 가서 선망 이렇게 와. 두엇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둘러쳐서 잡는. 그러니까
물살이들은 물살이들의 습성이 있고 네. 인간은 그 습성을 공부해서 알고 그거를 잡는 방법을 기술을 또 그러네요. 배우고 요새는 드론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그죠? 있겠죠. 예. 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조림을 이용되고 또 하나의 통조림을 이용하는 게 아까 날개다랑어. 첫 번째 통조림을 만들었다는 네. 그 날개다랑어인데 네. 가슴지름이가 또 유난히 길어요. 네. 가슴지름. 그래서 날개처럼 이렇게 아. 펼쳐 있다. 예. 그래서 날개다랑어라고 부르는데 네. 얘는 투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네. 영어로는 알바코어라고 합니다. 아. 얘는 이제 온대성에 살고 얘 역시 통조림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 코너에서 박사님께서 이제 물살이별로 얽힌 박사님만의 추억담을 이렇게 한 보따리씩 가끔 풀어놓고 가시는데 혹시 뭐 다랑어에 대한 뭐 이야기나 추억도 있으실까요? 사실 다랑어 종류는 이게 원양산이라서 외양에 사는 거라서 예. 연안을 공부했던 저한테는 많이 접할 수 있는 어종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연구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은 이 다랑어가 워낙 연어와 함께 워낙 주요종이라서 특히 서양에서는 네.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도인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그 여러분 노아가 인구 뭐 이렇게 우주만 탐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노아 안에는 네. 수산 연구소도 같이 있어요. 아, 노아라는 게 있습니까? NOAA. 전 노아도 처음 들어봤는데. 노아 가끔 보면 저 뭐 노아의 방주 달나라에 생각했어요. 보내는 뭐 우주선 뭐 이러면 노아라는 아, 그렇군요. 그 나사밖에 몰랐어요. 알파벳이 딱 보이잖아요. 예. 그 밑에 이제 저 우주 관련된 데가 또 나사인 거고 아. 그 밑에 그 NMFS라고 해서 예.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소가 또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네. 거기도 미국 이렇게 US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아메리칸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US를 보면 이렇게 서쪽, 동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5개 군데인가 또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SWFSC 남서수산과학센터가 네. 미국 샌디에고 옆에 있는 도시 라오야에 있어요. 네. 거기를 이제 제가 연수 뭐 한 달 정도 연수를 하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예. 거기 가면 전미 열대 다랑어 위원회라고 해서 다랑어를 관리하는 전 세계 기구가 거기에 있어요. 아, 다랑어 위원회. 예. 그래서 IATTC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를 다랑어 관련해서 제가 연수를 갈 일이 있었던 적을 갔는데 네. 소개를 받았어요. 그 커트 셰퍼 박사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 예. 연구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농을 가끔 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좀 생겼는데 아니요. 농을 알고 좀 잘 있습니다. 칩니다. 그런데 예. 지금도 치고 첫 번째 계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첫 번째 물어본 게 네가 잉여 생산량 모델을 만든 그 셰퍼야? 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아메리칸 조크인가? 예, 왜 이해를 못하고 자원량 이건 공부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식인 조크. 예. 자원량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서플러스 프로덕션 모델이라고 그래서 네. 잉여 생산량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셰퍼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셰퍼 모델인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그 이름이 같으니까 동명이인 개그를 하셨구나. 던진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 친구가 툭 하는 말이 네. 그 셰퍼 박사가 우리 아버지야. 에? 아, 농담이 이렇게 변하나? 너 무슨 소리야?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 따져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야. 야. 그래서 정말 나 사인 받고 싶었어요. 뭐냐면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연예인들 보면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그쵸, 그쵸. 핵인 사인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팬심으로 그러잖아요. 갑자기 바뀌었네. 그럼요. 그래서 나도 뭐, 이 우리 같은 학자들은 논문에 나왔던 사람 또 책에 나왔던 사람이 예. 실제로 만나면 학회 같은 아, 데서 그렇지. 연예인 보는 예. 느낌. 막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아, 두근두근해요. 갈로와 작가 같아. 이런 아, 박사 대 박사로 약간 으스대면서 농담 던졌는데 아버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팬심으로 예. 바뀌었어.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굳이 예. 얘기가 좀 길어졌죠. 거기 갔더니 이게 벽면에 무슨 달력을 사진을 이렇게 오려서 붙여놨어요. 네. 아니 기사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달력이 아니라. 음. 이게 뭐냐 했더니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주인공 산티아고 사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농담을 하나? 야, 그게 주인공이 실제 사진이 인물이 어디 어딨어. 있어? 그랬더니 소설인데. 그게 103살, 104살 먹은 네. 현재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네. 그레고리오 푸엔테스라고 하는 네. 사람이었네요. 근데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 거예요. 그 사람을 모델로 한 거예요. 모티프로에서 예. 몰랐네. 그 해밍웨이가 사실 쿠바에 가서 이제 그거를 그렇죠. 예. 소설을 썼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어민을 모델로 해서 한 건데 실제로 100세가 넘은 104
104살 먹은 와. 예, 사람을 이 아직 살아 있다. 그 인터뷰를 한 그 기사를 쪼가게 사진 올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막 잡았다 놓쳤다고 하는 그래서 허망하게 돌아온 그 노인이 잡았던 물고기가 뭐야? 그 물살이가 뭐야? 이게 이제 궁금하네요. 관심인 거잖아요.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뒤에서 찾아봤더니 대서양이잖아요. 이게 카리브해가 대서양이거든요, 결국은요. 네, 네. 그 대서양 녹새치 이렇게 그 정도 크고 그래서 블루 말린이라고 하는 말린. 예, 그런 대서양 녹새치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그 태평양 생물연구소로 이제 1년짜리 진짜 박사호 가지고 연수를 갔을 때 네. 딴 데 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럼- 시간을 모아가지고 예. 여행 갈 수 있는 그 휴가를 딱 잡아서 네. 진짜 대서양 녹새치 보려고 네. 쿠바 아바나를 갔어요. 노인과 바다의 노인처럼. 그 와.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게 와, 뭐 무슨 멋있는데? 간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렇게 연결하고 싶었던 그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가보고 싶었던 거고. 예.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작년에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는 2022년도에 제가 지중해 몰타를 가서 1년을 있다 왔어요. 이게 몰타 대학교 후드인데요. University of Malta, UM. 예. 여기를 갔는데 어느 기사를 봤는데 내가 늘 쓰던 이런 책 같은 데 썼던 우리만 고유의 물고기 이야기, 생선 이야기, 물살 이야기라는 책 같은 이런 기사 하나가 네. 몰타 그 신문사에 기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람푸키 우리의 몰타 생선 람푸키야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물론 영문이지만 간신히 예. 번역해서 읽었죠. 네네. 그랬더니 근데 도대체 람푸키가 도대체 지중해에서 유명하던 람푸키는 뭐야 하고 그러게. 막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우리 말로는 만색이라고 하는 전갱이 목의 만색이과에 있는 하나의 어종이에요. 그걸 찾았어요. 예. 그런 그 지역에서 하와이에서는 이걸 마히마흐 뭐 마히라고도 힘이 센 이런 마히, 뜻이에요. 마히. 예. 그런 물고기라고도 하고 네. 도라도라고 하는 물고기로 그런 이름으로도 불려요. 예. 근데 얘의 일반명, 영어 일반명은 커먼 돌핀 피쉬예요. 돌핀 피쉬? 그래서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거대한 그 물고기 사투를 물살이가 벌이는. 예. 돌핀 피쉬 이러니까 대서양 녹새치가 아니고 람푸키라고 하는 이 만색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야. 저는 생각할 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걸 왜 생각했어요. 그러죠? 왜냐하면 노인과 바다 원문에 보면 네. 돌핀 피쉬라는 말이 있어서 예. 이게 헷갈렸을 건데 사실 이 만세기는 거기 사는 것보다는 특히 대서양 녹새치는 지중해에 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고 거꾸로 그 대서양에 사는 건 녹새치라고 제가 추론을 했어요. 과학적 시각에서는. 네네. 여기까지가 현재 제가 분석한 과학적 결론입니다. 아. 만약 이것이 더 아니라고 하는 다른 증거가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네. 저는 그걸 또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과학은 이렇게 팩트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어. 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까지 내가 밝혀낸 결과는 잠정적인 나의 결론이고 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면서 네. 과학적 사실이 굳혀져 가는 거죠. 음. 아쉬운 거는 이때 해밍웨이가 분류학을 좀 공부해서 학명이라는 걸 좀 알아서 학명을 좀 하나 적어놨으면 이렇게 후대 독자들이 예.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네. 저한테 좀 한강의 수업을 좀 들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네. 제가 아까 오대양 육제주에 사는 오대양에 사는 이런 다랑어. 거대한 다랑어 이게 대서양에서 봤고 아니 태평양에서 봐서 대서양으로 가서 카리브까지 가서 제가 지중해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바다는. 예. 그리고 거기에 그런 물살이들이 살아서 나는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은 근거를 제시하고 이게 인간들이 삶을 영유롭게 하는 인문학으로는 늘 발전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 후드를 읽고 온 이유는 예. 몰타 젊은 사람들 티셔츠. 또 저처럼 이제 은퇴한 사람들한테 예. 좀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자기가 번 돈이 있다면 네. 자기 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연습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반도 국가인 이런 조그마한 땅에서만 갇혀 있기에는 젊은이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대양으로 나가고 6대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아유 또 좋은 말씀을. 젊은이들이요, boys be ambitious. 예, 바다로 나가세요. 자, 이렇게 잡다한 해양생물사전 장장 10주간의 대항해를 끝마칠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 코너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황선도 박사의 마지막 과학자의 메시지 준비하신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또 앞말에 이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신들의 물고기를 찾아서 제가 지중해 여행을 해왔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중해에 정말 신들의 물고기가 있는가 그거를 상상하면서 갔는데요. 네. 지중해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살이들이 다양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 과학적 시각으로 또 우리는 분석해보지 않습니까? 예. 해봤더니 지중해는 C예요. 바다예요. 네. 근데 우리 연안은 물론 북대서양은 가장자리에 있지만 네. 태평양이라고 하는 오션이라고 하는 그 대양이죠. 대양에 연접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그릇이 작은 바다보다는 물그릇이 큰 대양에 서식자가 더 넓고 깊은데 예. 많은 물살이들이 활개치고 살고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생각했고요. 네. 실제로 과학적인 결과도 북대서양 해양 생태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고 풍부한 곳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정말 천혜의 바다를 서식처로서 잘 보존하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뭐 더할 것도 잘 없죠. 지키기만 해도 그러게. 그래도 우리가 승산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이제 과학적 시간 말고 인문학으로 들어오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서양 미술사를 전공했던 노성도 박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해서 신들의 물고기 찾아갔더니 없더라고요. 도대체 뭡니까? 서양 미술사, 고대 미술사를 보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예. 뭔가를 막 찾았어요. 예. 찾아서 지중해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 남아있는 물고기 사진을 보여줬는데 예. 그게 람프키였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예. 람프키. 또 돌고 돌아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중해 연안에서는 털 달린 육상 생물들을 제수에 올렸지 과거 오래전에는 비늘 달린 물살이들은 제수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전에 올리지 않았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수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네. 그만큼 많이 우리하고 밀접했다는 거고 그건 그만큼 우리 연안에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과학으로 보던 인문학으로 보던 네. 결국 우리 연안은 물고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신들의 물고기를 찾아갔던 여행의 끝은 네. 파랑새 이야기로 귀결짓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나갔더니 결국 신들의 물고기는 없었다. 우리 바다에 있다. 우리 바다에 있었다. 이 멀리서 가니까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예. 뭐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이강민의 잡지사 이 프로그램에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물살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핑계로 와서 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고 제가 쓴 책 이 두 권이 최근에도 아직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 책을 제가 따로 안 읽어보거든요. 예. 근데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위해서 다시 이 책을 또 읽어봤다라는 것, 예. 이것이 저한테는 좋은 계기가 됐다,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산에서 바다를 통칭하는 해양으로 확대돼서 우리가 바다를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네. 은퇴는 비록 했지만 공헌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동적인데 이제 박사님 이제 하실 말씀 간략하게 이렇게 원고에 적어주시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이강만의 잡지사라고 적으셔. 그래서 저는 고쳤어요. 근데 진짜 박사님께서 이미 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면서도 정말 가장 진심을 다해서 방송 임해주시고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항상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잡지사에 모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우리 바닷속 귀한 물살이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